자, 다음은 웹 디자인의 이론 수업 두 번째 웹 디자인 개발 일반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웹 디자인 할 때 근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앞에서 진행됐던 웹 기획에 종속되어 있거나 연동되는 것이 웹 디자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두 개, 사이트의 목적, 정보 성격, 정보 체계와 구조, 제품 속성, 사용자, 다 이런 것들은 어때? 이미 우리가 기획과 설계에서 다룬 내용이잖아. 어쨌든 웹 디자인을 우리가 실제 개발할 때 근본적인 제약사항 또는 제한사항이 있다는 거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게 바로 세 가지라는 거야.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당연하겠지만 이 사이트의 목적이나 어떤 정보적 성격이나 정보 체계와 구조. 쉽게 얘기하면 이 사이트가 홍보나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냐, 또는 판매를 하는 사이트냐, 아니면 포털이나 어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커뮤니티의 유형을 갖고 있느냐, 이런 크게 분류될 수 있는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만약에 정보 제공이나 커뮤니티형이라면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높겠지. 반대로 홍보나 브랜딩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정보량은 작을 거고, 또 그 각각에 해당되는 사이트의 목적에 따라서 실제로 정보적인 특징도 상당히 다르겠지. 그래서 크게 구분할 때는 이런 정보의 양, 정보의 특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두 가지로 구분시킬 수 있잖아. 하나는 정보 기능형, 여기 나와 있지. 또 하나는 표현 경험형. 경험형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명품, 그러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의 브랜딩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 뭐 고급 자동차, 뭐 엄청 비싼 명품 시계, 뭐 의류, 구두, 이런 사이트들은 뭐야? 정보의 양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실제로는 룩앤필로 보여주잖아, 그지? 그 위에 또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사실은 정보 기능형인데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고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 주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웹 디자인이 정보 기능형에 있느냐 아니면 표현 경험형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벽히 다른 디자인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제한 상황이고, 만약에 표현형 경험형 사이트인데 정보 기능형으로 사이트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대부분은 망하겠지, 그지? 다른 것들과 차별화된다는 것들은 실제로는 뭐야? 새롭고 신선해 보일 수 있지만 거꾸로는 엄청난 리스크,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해서 또 한 측면으로는 바로 그것이 안정적 개발의 근본적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또 하나는 제품 속성과 사용자 특성에 따라서 웹 디자인은 여러 가지 제약과 근본적인 안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개발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은 제품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지? 가전 제품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의류를 다루거나 아니면 화장품을 다루거나 아니면 웹에서 실제로 제품이 없는 것들을 웹에서 정보적 관점의 서비스를 하는 거냐,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웹 디자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돼야겠지. 또 하나는 일반적 사용자의 어떤 나이, 성별, 전문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웹 디자인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뭐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범용적으로는 보통 만들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타겟이 완전히 제한됐을 때 나이 또는 성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 아주 이 분야에 우리가 다루는 이 사이트의 분야에 전문가 집단이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라면 뭐야? 좀 더 어렵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의 경우는 어때? 조금 더 정보의 양을 줄이면서 좀 더 쉽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웹 디자인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다음에는 행동 패턴인데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용자가 들어와서 어떤 행동 사실은 전문성과도 관련돼 있는 건데 관여도가 높은 제품이나 관여도가 낮은 제품일 경우에 사용자 패턴은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다 할 거야. 일단은 일반적인 얘기를 그냥 범음처럼 듣고 넘어가면 될 거야. 또 하나는 우리의 사용자를 분석해 봤더니 그냥 한번 왔다 가는 사용자가 많은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오는 사용자가 많은지 또는 매일매일 들어오면서 특정 시간대에 들어오는지 또 진짜 어떤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위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정보를 보기 위해서 오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웹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지? 어느 사이트에 가서는 어느 것들만 취하고 또 어느 사이트 가서는 뭔가 전반적으로 다 둘러보고 이런 것들이 사용자 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패턴에 따라서도 웹 디자인은 다른 개념들, 특징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마지막 매체적 특징은 사실은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제약 사항이 풀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웹이라는 건 뭐야? 그 자체가 글로벌한 거잖아. 하이퍼링크에 의해서 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와 연결된 그런 환경이 있잖아. 그렇다는 건 뭐야? 어느 나라는 아직도 모니터를 4:3 모니터에 뭐 19인치, 17인치를 쓰는 나라도 있을 거고 또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거의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웹으로 볼 때는 뭐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특히나 국내 사이트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사이트 또는 국내 사이트도 경우도 마찬가지야.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사용자가 아직도 옛날 컴퓨터, 옛날 모니터 또는 아주 얼리어답터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사양을 가진 사람들도 다 수용하는 개발 범위에서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런 형태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로비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또 구동하는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속도와 컴퓨터의 사양과도 관계돼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웹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맞추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전송 속도와 PC 구동 능력을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압축하고 효율화시키는 이런 것들과도 관계가 돼 있다라는 거야. 어쨌든 하나씩 보면서 이해를 해보자. 예시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트의 목적과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인데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내 포털 두 개다. 네이버와 다음이지. 사실은 뭐 이쪽이 압도적이지 네이버가. 근데 어찌됐든 네이버나 다음은 포털 사이트다. 그지?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엔진에 의존해서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게 해주면서 그 옆에 다양한 부가적인 것들의 비즈니스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이트잖아. 자, 그러면 일단 상단만 보자. 상단 보면 아주 거의 픽셀로 따져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심볼, 검색 영역, 주제별 분류에 의한 메뉴, 대메뉴, 로긴 영역,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배너들, 그리고 그 옆에 사이드 배너들, 그지? 그리고 뉴스 영역. 요거는 이제 네이버와 다음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 영역으로만 보면 어때? 네이버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니네가 선택해서 봐. 우리가 막 편집해서 올린다고 오해받고 질타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얻고 싶은 그런 매체별 로그인하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도 꼭꼭 집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다음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일정 선별해서 올려주는. 뭐 어쨌든 크게 보면 뉴스 영역이잖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쇼핑 영역. 그지? 어때?
거의 똑같다라는 거야. 이유는 뭘까? 사이트의 목적이나 사이트에서 하려는 비즈니스나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라는 거야. 사실은 네이버가 지금 압도적이니까 뭐 뒤따라오는 다음이나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줌이나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어때? 좀 차별화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구사하고 싶겠지.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새롭고 차별화한다라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미 이런 유형의 서비스와 목적을 갖고 있는 사이트는 사용자가 이미 그렇게 이렇게 이용을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라는 것들이 검증됐기 때문에 차별화를 시도하는 순간 폭삭 망할 확률이 거의 99.9%니까 어때? 그대로 따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대신 이제 컨텐츠의 내용들을 차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디자인적인 입장은 어쨌든 디자인은 기능에 사용성이라는 부분에 충실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덴티티와 로그인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자 보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디자인 영역에서 이거 왜 이러지 자꾸? 두 가지라고 했잖아, 그지? 사용성 그리고 하나는 표현. 사용성은 기능과 관련된 거고 표현은 경험과 관련됐다고 했는데 두 가지 선생님이 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완전히 틀린 오답, 틀린다. 그리고 누가 봐도 맞는 정답. 그런데 그런 틀리고 정확히 맞는 것들은 틀린 거는 이제 끝난 거고, 그지? 문제는 정답은 재미없고 뻔하고 식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이 다른 답인데 그 다른 답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 정답에 기반한 다른 답이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다른 답을 찾다가 자칫 잘못하는 게 아니고 거의 상당 빈번하게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답에 기반한 다른 답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야. 근데 디자인의 이 두 가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자인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용성이나 표현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 둘 중에 정답은 뭐냐? 정답은 사용성이라는 거야. 기능과 관련된 것. 이 정답에 기반해서 룩앤필과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기능이 먼저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들 또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편하게 조작할 수 있을 때라는 기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이 정답이라는 영역이 해결됐을 때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와 룩앤필이라는 문제가 같이 올라가서 이 사이트 답네? 이 사이트 멋지네. 이렇게 만드는 게 디자인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또 하나를 볼까? 같은 건데 알라딘과 예스24야. 인터넷에서 도서를 비즈니스하는 두 업체지, 그지? 사이트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알라딘, 예스24 책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여기는 똑같이 또 그지? 사이드 메뉴로 비즈니스 관점에서 많이 팔고 싶은 것 그리고 주제 분류에 의한 내비게이션 그리고 가장 핫한 책들 그치? 그리고 사이드 메뉴들 너무 신기하게 닮아 있지 않니? 그 이유는 사이트의 목적 그리고 제공되는 정보적 성격의 제한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이게 바로 뭐야? 웹 디자인에서 말하는 기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트의 기능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의 범위 안에서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지. 또 하나는 제품의 속성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지? 자,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이다, 이거 화장품 사이트들. 자, 화장품의 그 예전에 비해서 화장품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기능을 우선적으로 가고 뭐 천연 성분으로 가고 뭐 맞춤형으로 가고 자 이럴지라도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제품의 속성에 의해서 디자인은 어때 봐?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게 돼 있다. 때때로 어떤 특정 사이트는 기능에 의해 포커싱이 된 컨셉이 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어. 근데 지금 가보면 그렇지 않아. 대부분 뭐야? 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덴티티형, 기능형 사이트라기보다는 홍보와 브랜딩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보면서 아이덴티티와 룩앤필이 느껴져야 되거든. 그럼 화장품은 뭐야? 내가 이 화장품을 쓰면 이렇게 아름다워지겠군. 근데 그런 제품이 이런 거군. 이게 사실은 아이덴티티와 룩앤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화장품의 큰 제품의 속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화장품 사이트들은 다 이런 류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또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물론 식상해 재미없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방향의 화장품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정말 대단한 사이트가 되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는 서비스 나 혼자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지만 보통 메이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고객 반응부터 여러 가지 기업 내에서도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도전도 있지만 안정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서 디자인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다음은 또 대표적인 특성이 나이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야구꾸러기 뭐 대표적으로 미취학 아동들 또는 근데 요새 애들 뭐 이제 유튜브 많이 보잖아, 그지? 그래서 야구꾸러기 거의 이제 서비스 중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나이에 관련된 것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생태적인 어떤 그런 손이 작고 뭐 본다는 것 그리고 인지한다는 것 그런 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경우는 어때? 조금 더 큰 폰트를 쓰고 조금 더 분명한 영역 그룹핑을 해주고 이러한 기본적인 나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체의 특성은 지금 이미 우리는 반응형 웹 시대에 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은 자기 모니터만 보기 때문에 자기 모니터에 최적화한 사이트인지 알고 보겠지만 실제로 개발할 때 디자이너는 아직도 800 사이트, 800 사이즈 픽셀, 1024 이런 다양한 모니터에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이미 가이드라인을 잡고 개발해 갖고 이 내가 만든 디자인이 또는 웹이 800일 때는 800의 환경을 가진 환경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미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와이드한 형태에서도 문제가 없이 전체 아이덴티티나 룩앤필이나 정보의 전달이나 기능의 조작이 문제가 되지 않게 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 모니터에서 작업한다고 나는 1600, 보통 범용적으로 요즘은 이제 12800을 쓰잖아. 그지? 근데 내 모니터는 지금 1600에 맞는 모니터야. 디자이너가 내 모니터에 맞게 디자인해서 뭐 더 커지거나 작아질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는 거지. 자, 그런 매체적 특성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사이트의 목적, 또 제품의 속성, 그리고 웹이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범위에 두고 디자인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